주모를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모분 엄청 바쁘신 시기입니다. 벤치 안 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그럴 걱정이 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윙이 나왔을 네. 때 네. 이게 공을 못 맞출 확률이 네. 100번 나오면 16번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네. 이종범만큼 멘탈 좋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종범보다 멘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자이언츠에서 이정우가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MLB 핫 이슈를 뜨겁게 구워보는 MLB 큐의 한명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세 분의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우 위원, 박문수 위원 그리고 한장희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표정이 밝으세요. 우리가 또 공교롭게 오늘 이정우 선수 얘기를 다루기로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안타를 못 쳤어요. 저희가 네.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오랜만에 못 쳤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2루타 포함해서 또 2안타를 치면서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방송 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정우 선수가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메이저리그의 홈페이지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사이트를 가보면 네. 이정우의 얼굴이 항상 박혀 있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의 뭐 특집 하이라이트 영상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정우 선수 때문에 지금 자이언츠가 잘 나간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정우는 그야말로 자이언츠의 중심이고 현재 메이저리그의 아시아 마케팅의 선두에 서 있는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 사실 뭐 아시아 마케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이정우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그 관심도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전주의 방송부터 주모를 많이 찾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주모분 엄청 바쁘신 시기입니다. 아. 이정우 선수 때문에 어. 특히 그 양키스전 홈런 친 이후에 맞아요. 엄청난 주모를 많이 찾은 그런 상황. 네,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물론 뭐 우리는 다 아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메이저리그에서도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 너 잘났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선수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갈 때도 뭐 이제 기자분들 뭐 이제 전화하시고 했을 때도 이 선수는 늘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모습이 이제 올해 이제 나오는 건데 뭐 겨울에 정말 준비 잘했고 네. 또 타고난 재능이 있고 노력 겸비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뭐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머리가 좋구나. 그러니까 이 타자 입장에서 투수가 어떤 볼배학 같은 거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캐치가 상당히 빠르고 경기 흐름을 잘 읽는 선수구나. 그러니까 꾼을 알아본다 그래요. 이러면은 그 안에서도 팀 안에서도 얘는 야구를 잘하는 애. 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양대리그에서 선수들이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홈런 잘 치는 애, 뭐 누가 정확해 이게 아니라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잘 아는. 예. 그랬더니 아메리칸 리그는 데렉 지터. 그 당시 내셔널리그에서는 스칼 롤렌. 이 두 선수가 뽑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제가 그 입장이라면 너무 뿌듯할 것 같은 거죠. 네. 야, 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였는데 그렇죠. 걔네들이 나를 야구를 잘한다고 인정해. 너무나 뿌듯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 타자는 이승엽, 투수는 성동열, 야구는 이종범. 그렇죠. 예,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약간 요새 버전으로 하면 요새 버전도 아니지 옛날 버전으로 치자면 타짜는 타짜죠. 맞습니다. 타짜는 타짜죠. 아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이정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네. 그러면서 이제 팀메이트들도 굉장히 이정우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제 이정우 선수 요즘 활약을 너무 잘하니까 좀 야구 외적인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찾아보는데 결국 야구단도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 안에서 결국엔 사람들이 좋고 나쁜 거는 이 회사의 상사가 좋냐 나쁘냐가 나의 퇴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정우는 정말 좋은 동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자이언츠 공식 계정에서 올라온 영상을 보면 야스트렘스키 선수 그리고 또 루이스 마토스를 기억을 하는데 이 선수를 데려가요. 그 삼겹살집 그래요. 데려가가지고 고기 굽는 것도 알려주고 이제 야스트렘스키는 형이니까 형 맘대로 해라. 이런 식의 뭐 한국식 문화 같은 것도 이제 다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판을
팀이 깔아줬고 야스트렘스키 정도 되는 베테랑 선수가 요거를 따라와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이정우 선수 주위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이유에서 이정우 선수가 좋은 팀메이트고 이 더 실력까지 있기 때문에 더 존중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정우 선수가 기록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리그에 완벽하게 안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정우 선수는 사실 데이터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냥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타율이 오늘 안타 2개를 쳐서 3할 3푼 3리, 출루율 4할입니다. 정확히 4할. 그리고 장타율이 6할 5푼 1리. 그래서 리그 7위의 기록이고요. OPS는 1.051, 그러니까 8위. 뭐 이 정도면 사실 기록적으로도 최고의 중견수. 뭐 그리고 뭐 좀 아직 먼 미래이긴 하지만 올스타 선정도 지금 상으로서는 충분히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의 매 회차 보통 이제 모이면 일단 3회씩을 떠가는데 네. 한 번도 이정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안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물론 이제 아직도 뭐 메이저리그가 오늘 이제 샌프란시스코 기준으로 17경기째를 치렀어요. 그렇죠. 갈 길 멀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주 모일 때마다 계속 잘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우리 뭐 박문수 위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얼마나 지금 꾸준한 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홈에서 3할 7푼이에요. 3할 7푼. 원정에서 3할 8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정이든 홈이든 지금 3할을 넘게 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눈길을 끈 거는 좌투수 상대 성적. 맞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 호세 알바라도 네. 메이저리그에서 자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구위를 가진 이 선수는 공이 똑바로 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싱커하고 커터 던지거든요. 싱커가 101마일, 커터가 95, 6마일을 찍어요. 근데 이 선수한테 몸쪽 공을 당겨서 안타를 치고 네. 그러면서 좌투수 상대 성적이 4할 2푼 1리입니다. 우투수에게 2할 9푼 5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좌투수 사실 아까 야스트렌스키 선수를 우리 한장희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성적이 좋고 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경기 중간에 잘 안 바꾸더라고. 좌투수하고 네. 승부도 시키고 하지만 좌투수가 선발하면 바꾸거든요. 맞아요. 벤치에 안 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그럴 걱정이 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득점권 타율 4할입니다. 득점권 타율이 4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볼 카운트에 앞서 있을 때 당연히 타율이 높겠죠. 그렇죠. 3할 오픈 3리고요. 불리했을 때 불리했을 타율이 3할 4푼 8리예요. 오. 편차가 없어요. 오호. 그러니까 볼 카운트에 내가 몰렸더라도 개의치 않고 지금 계속 쳐낸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이대로라면. 네, 평균적으로면. 그대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선발 투수 상대 타율이 3할 1푼 7리입니다. 잘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불펜 투수 구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불펜 투수 상대로 3할 6푼 4리예요. 이렇게 균형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성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이정우 선수인 거죠. 어떤 기록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다 좋은데. 스태캐스상으로 배트 스피드가 배트 하위 스피드. 20% 아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뭐 타방송상에서 아주 막 좀 열변을 토하면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아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네. 뭐 여기저기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제가 돌린 전화의 한 80% 지금 이정우 관련된 전화인데 그저께는 급기야 타격에 네. 계신 우리 저 양준혁 위원하고도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타격 메커니즘은 국내에 있을 때나 지금 메이저에 있을 때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맞습니다. 찾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놓고 보면 네. 이 선수의 그 말씀하신 대로 타구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네. 장타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스위스팟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게 이거 중요한 어떻게 거죠.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타율이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흔히 얘기하는 백스피드나 파워로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흔히 얘기하는 배트의 스윗스팟에 맞아서 비거리를 낸다고 봐야죠. 네,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37경기밖에 안 뛰었고 올해 아직 20경기를 안 뛰었습니다. 그렇죠. 안 뛴 상황인데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 멜빈 감독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단한 게
지금 계속해서 처음 상대하는 투수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이렇게 치는 게 놀랍다는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자기가 보니까 경기하면서도 계속 앞에 있는 타자들하고 대결하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보면서 전수가 볼배합을 어떻게 한다. 오늘 좌투수하고만 승부했거든요. 네. 오늘 또 선발 투수가 필라델피아 러자르도 네. 이 선수도 97, 8마일이고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올 시즌 메이저리그 자완 선발 가운데 구속이 세 번째로 빠른 선수입니다. 오. 평균 구속이. 네. 그 선수에게 처음에 한 번은 범타, 한 번은 삼진. 네. 그러더니 세 번째 타석은 바로 초구누를 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볼까 또 오래 보면 좋을 거 없구나. 초구 스트라이크 잡는 걸 놓치지 않고 그걸 2루타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야구 IQ가 높구나. 이런 EQ. 생각을 한번 네. 가지게 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정말 정확하게 알맞는 데이터 지표가 있는데요. 네. 이종우 선수 경기 중에 대응력을 살펴볼 수 있는 오. 지표로 선발 투수를 첫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지표가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타율이 1할 5푼 4리입니다. 첫 타석. 두 번째 만났을 때는 4할 1푼 7리, 세 번째 만났을 때는 4할 4푼 4리, OPS가 1.5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보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한 타석이면은 네. 충분하다. 사이즈 나온다. 그러니까 첫 타석에 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상대니까 그때 보통 이러잖아요. 이번 경기 봤으니까 다음에 네. 만나면 자신 있어가 아니라 바로 그 경기 내에서 지금 기록 우리 박문수님 말씀하신 그 기록이 확 와닿는데요. 네. 그거에 또 맞은 지표 중에 하나가 헛스윙 비율이잖아요. 그쵸. 네. 이게 이종우 선수 헛스윙 비율이 16.8%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이 나왔을 때 네. 이게 공을 못 맞출 확률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번 나오면 16번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이게 지금 상위 89% 네. 최상위 수치고 그 아까 그 잠깐 제가 그거 첨언만 네. 좀 할게요. 네. 그러면 16.8%요? 메이저리그 평균이 2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9%에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정타율이라는 게 최근에 또 메이저리그에서 하드히트 배럴 이후에 또 요즘 스퀘어업이라고 네, 해서 스퀘어업. 네, 요거 타구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네. 투구 속도 그리고 나의 배트 스피드를 합쳐서 가장 낼 수 있는 최고 타구 속도가 얼마냐를 또 요새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계산을 했을 때 이정우 선수는 이정우 선수 배트 스피드가 빠르지 않잖아요. 네. 하위 12%입니다. 맞아요. 하위 네. 22%. 네. 그런데 이 정타율은 상위로 봤을 때 64%.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그 정타율을 보여주면서 여러모로 이정우 선수가 지금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수치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스퀘어업이 되게 중요한 게요. 아라에즈 선수가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이 스태캐스트에서 패스피드라는 도입을 했을 때 꼴찌였어요. 3년 연속 타격한 선수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한장현 캐스터 말씀하신 스퀘어업 정타율의 1위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패스피드가 느린 건 사실 정말 요만큼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요만큼의 차이인데 그만큼 내가 정타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상대 타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게 상대 투수의 그 투구 스피드가 다 감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얼마나 빠르게 해서 정타를 맞춘다. 그게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도 그쪽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메이저리그 얘기를 하다 갑자기 KBO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국내에도 이제 그런 정타율이 높은 타자들이 있어요. 있죠. 네. 예를 들어 이제 보통 홈런 타자들은 타구를 약간 백스핀을 해서 그렇죠. 거리를 늘려서 홈런을 맞아요. 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보다 감독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KT의 그 허경민 선수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정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거의 라인 드라이브. 라인 그렇죠. 드라이브 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 입장에서는 작전 걸기가 좋거든요. 그럼요. 헛스윙 빌도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도 자연스럽게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기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3번 타순에 기용되고 있잖아요. 이정우 선수에게 작전 걸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쪽에서도 그런 타자를 싫어할 감독 한 명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좀 첨언을 또 드리자면 배트 스피드와 이정우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윙의 그 길이를 요즘에는 측정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지표가 맞아요. 있는데 에런 저지 선수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에런 저지 선수 배트 스피드 78.8마일 리그 최상위권이고 이정우 선수는 68.8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배트 스피드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75마일 이상의 배트 스피드를 하는 비율 이걸로 했을 때는 이정우 선수와 저지 선수 거의 한 70%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은 스윙 길이가
저지 선수는 8.2피트. 근데 이정우 선수는 7.7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스윙 자체는 RID처럼 짧게 스윙을 하는 선수 아니다. 근데 대신 정타는 맞으면서 스윙은 자기 스윙 가져가서 맞는 면이 넓다 보니까 타구 자체도 전역으로 퍼지는 타구가 많고 정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갭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 그래서 우중간 좌중간으로 가는 타구로 2루타 생산 능력이 좋다.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데이터상으로 가장 근사한 선수가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딱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으실 거예요. 그 알렉스 브래그먼, 오늘 원타 쳤습니다. 네, 아까 많이 좋아하시던데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5원타를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아무튼 브래그먼과 지금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잘 치고 있는 타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템파베의 조나단 아란다 선수. 아란다 잘 치고 있죠. 그 선수도 같은 좌타자로서 이 선수도 맞는 면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갭 파워를 활용해서 높은 타율을 좀 보이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 아마 한명숙 캐스터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 이제 스카우터나 팀의 관계자들, 코치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존에서 방망이가 오래 머문다. 네네 맞아요. 그런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이정우 선수가. 그렇죠. 탁구로 치면 약간 드라이브 거는 것처럼 라켓을 다 붙어 있는 싣고 듯한. 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이제 이성우 선수는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거는 한명재 캐스터께 궁금한 건데 제가 생각했고 저는 이제 자주 만나보진 못했으니까 저는 이정우 선수의 마인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그 빅리그 코치들이 어차피 기본적으로 기량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술이 갖춰지지 않으면 메이저리그 못 온다. 그렇죠. 네, 이 빅리그 최상위 리그에 뛰는 사람들은 기술은 다 갖춰져 있다. 그걸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최근에 또 이제 코치들의 그 주안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정우 선수 보면 좀 허허실실이거든요. 막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승부욕은 또 있어 보인단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멘탈적인 측면에서의 성공 요인은? 일단은 제가 그저께 양준영 위원이랑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범보다 멘탈은 훨씬 더 좋다. 이종범보다. 저는 KBO의 수많은 레전드를 만나봤지만 이종범만큼 멘탈 좋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종범보다 멘탈이 더 좋은 것 같다. 근데 그 승부욕 얘기를 하셨는데 승부욕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정우 선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작년에 부상 입었잖아요. 네네. 작년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렇죠. 부상 입고 본인이 그 일종의 이게 다친 것도 사실 뭐 KBO에서도 몇 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게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만큼 기대감이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첫 KBO에서 해였고. 다친 것과 MLB에서 다친 것도 의미가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가장 좋은 건 회복력인 것 같아요. 지금 회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체와 멘탈의 모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그걸 길게 가지 않아요. 오케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면서 제가 가장 달라졌다고 느낀 건 작년에 제가 봤던 경기들의 이정우를 보면 약간 타이밍을 그 빨리 가져가려고 굉장히 앞쪽에다가 물론 지금도 이제 그 앞쪽에다 히팅 포인트를 잡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떨어져서 머리가 나가면서 사실은 헛스윙 빌도 좀 있고 여러모로 좀 쫓기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올해는 캠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요. 특히 그 왼쪽 투수에게 대한 상대 요거는 이제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전 작년에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했던 게 일단은 본인이 가보지 않은 미지에 그렇죠. 또 하나는 계속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또 본인이 눈으로 봤을 때도 KBO 리그 투수보다 공이 훨씬 빨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이밍을 일찍 잡아야 돼. 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이미 본인에서 국내에서 하던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엔 뭐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지극히 평범한 그렇죠. 이 정도 액수의 계약을 해야 될 선수 맞나? 라는 얘기 나올 정도의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또 약간 다른 면을 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성적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특출나고 눈길을 끄는 성적 전혀 아니었지만 바닥을 치면서
이하의 턱걸이를 못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정우 선수의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나가 성공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멘탈이 약한 선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승부욕 약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진짜 욕심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야 욕심 많아야지 야구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제 스스로도 사생활 실질적인 생활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걸 일반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래서 왜 이런 거에 목숨 걸지? 이런 장면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이제 왼손 투수 상대하는 부분은 이제 KBO 있을 때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그 왼손 투수들의 구속이 메이저리그는 훨씬 더 빠르잖아요. 빠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제 좀 빠져나가는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번 캠프 때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 본인도 왼손 타자인데 왼손 투수볼을 못 쳐? 이거 굉장히 핸디캡이 될 거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시즌 준비할 때도 왼손 투수볼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록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물론 뭐 더 신경 쓴다고 기록에 반영되는 건 근데 이정우 선수 홈런 5개 쳤는데 3개를 좌투수한테 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첫 양키스 홈런도 네. 로돈 홈런 잘 안 맞아요. 맞잖아요. 왼손 타자. 최초 아닙니까? 네. 자타세계 한 타자한테 경기에. 멀티 홈런을 준 게 네. 그 1억 6천만 달러 선수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눈여겨봤던 양키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저기 아버지는 좀 되게 싱글벙글 하시는가요? 뭐 맨날 있는 일인데 야, 여유가 느껴지네요. 제가 이제 오늘 녹화로 오면서 잠깐 통화했는데 그 지금 또 KT 코치니까 네. 어제 저녁에 이제 네, 같이 네. 저도 경기가 끝나서 뭐 잠깐 이래저래 통화를 했는데 좋은 경기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맨날 읽는 건데 뭐 가끔 이제 새벽에 이제 이동하면서 늦게 도착하면 새벽 경기는 가끔 본대요. 근데 그 보는 것도 좀 어렵다고 시차가 좀 달라서 사실 KBO와 메이저리그 시차가 그렇죠. 정반대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뭐 가끔 잘해야 뭐 잘할 때만 보지 뭐 맨날 잘하는데 뭐 여유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잘하면 뉴스에 나거나 지인이 연락 온다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 현지 기자가 이정우 선수의 아쉬운 점을 딱 하나 얘기했더라고요. 그 앤드류 베걸리 기자인가요? 네. 네, 요 분이 황재규는 초코파이를 줬는데 이정우는 초코파이를 안 주더라. 화력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예. 어머니가 이번에 어제 출국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한보따리 가져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그 팀 내에서도 팀 안팎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첫 시간에도 이정우 선수가 어떻게 발전을 할지 물론 뭐 이제 20경기 안팎으로 치렀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 모습으로 성장을 해서 뭐 메이저리그 팬들은 알만한 인물로 성장한다면 어떤 선수의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 잘하는 선수죠. 그러니까 적당한 컨택. 저는 뭐 지금도 이정우 선수가 30홈런 이상을 칠 수 있는 뭐 슬러거 유형으로 성장한다. 그거는 이정우 선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충분히 두 자리 숫자 홈런 칠 수 있는 선수고 또 두 자리 숫자의 도루를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수비에 있어서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타구 판단이 빨라졌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공수주를 다 갖춘 그런 고르게 하면서 모든 팀에서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죠. 저는 만약에 이정우 선수가 마음 먹고 나 컨택에만 집중할래. 그러면은 뭐 우리 뭐 코리안 메이저리그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3할친 선수는 추인수 선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정우 선수가 그냥 이 선수는 늘 3할에 도전할 수 있고 타격왕에 도전할 수 있고 본인의 선택을 하지만 고르자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딱 떠오른 선수가 아까 야구 네. 잘 아는 선수. 네. 저는 데릭 지터처럼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야구 그렇죠. 아니야. 네. 그렇죠. BQ 높은 네. 그런 그렇죠. 선수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 박문수 위원은 어떤 선수처럼 성장할 것 같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미 그 성장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공수주를 다 갖춘 선수. 그리고 사실 뭐 공격에서도 이 정도로 사실 잘했지. 그러니까 뭐
한국에선 잘하는 모습은 당연히 알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도 이렇게 잘할 줄 뭐 물론 비록 시즌 초반이지만 근데 이런 모습들 자체 보여준 모습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팀 컬러에 정말 잘 맞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을 정말 잘 내고 한 점 내는 게 좀 힘들까요? 그런 전 아닌데 왜? 아니, 아니. 옆에서 너무 뿌듯해하셔가지고 뭐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이 다저스, LA 많이 갔었어요. 네. 뭐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그러면 황재균 선수가 아주 그쵸. 그렇게 짧은 짧게 인연. 있었죠. 네. 제이황. 뭐 딱 하나 보여준 게 진짜 그 홈런 네. 딱 친 거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고 그렇죠. 그 팀에 또 지금 이제 간판 타자로서 성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저도 이제 그 아침에 경기를 이제 보면서 왔는데 거기서 벌써 이제 그 후리건 후리건. 후리건 티셔츠 나눠주는 그거를 이미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네. 이것도 역시 뭐 타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새로운 구장 오라클 파크에서 하면서도 그 베리 본즈 시대에도 흔히 얘기하는 누구 존 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구단이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 이게 바로 이정우 선수가 가는 길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대가 되는지 하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버스터 포지를 버스터 포지. 그러니까 다르죠. 뭐 포지션도 다르고 뭐 네. 워낙 뭐 다른 선수지만 사랑받는 팀의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버스터 포즈 이후에 좀 아이코닉한 선수가 조금은 이제 맞아요, 저주했었던 맞아요.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자이언츠에서 네. 이정우가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슈퍼스타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런 영입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정우 선수 뭐 물론 홈런을 많이 치는 이런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네. 충분히 팀을 대표하는 타자가 될 우리 수 사장님. 네. 그래서 아마 포지 사장도 이제 사장님이 이뻐라 할 거예요. 밀어주지 않을까? 이제 본인의 그 너가 나의 바통을 받아라 하면서 사실은 포지 사장 그 부임할 때 저희가 우려를 살짝 했었던 게 많은 우려가 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왜 우려를 하죠? 그러니까 포지가 자기가 한 계약 아니라고 혹시 뭐 에이. 이정우를 덜 쓰진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곳곳에서 뭐 조금 했어요. 근데 저도 안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오히려 버스터 포지가 자신의 후계자로 좀 이제 이정우 선수를 밀어준다면 더 이제 꽃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은 저 이정우에 대해서 네. 타 팀들이 잘 모르나 봐요. 저 오늘 경기 보다가 그 아까 중견수 쪽 플라이 나왔는데 1루에서 태급하다 죽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바로 중계진이 이정우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샌프란시스코 중계진이죠. 이렇게 공수주를 네. 다 잘하는 선수라는 게 네. 원정을 가면서 좀 알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저급한 얘기로 죽어봐야 졌습니다. 요즘 알고 계신 얘기예요. 이해갑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이치로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 뭐 이 선수 뭐 일본 최고의 스타고 잘한다고 다 얘기는 듣고 알았죠. 하지만 어깨도 그렇게 강할 거라고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클랜드 원정에서 딱 오익수 깊숙한 플라이고 이루 주자가 탁업 뛸 수 있는 공연인데 거기서 원바운드 송구로 잡아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수기 때문에 테스트를 몇 번을 해보는 상태에서 뛰어봤는데 또 그래 서너 번 되면은 안 뜁니다. 이정우 선수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정우 선수 아주 간견은 아닌데 정확하게 선택해요. 지금도 수비 가치가 네. 상위 71%. 네. 그러니까 뭐 타격 가치 96%. 네네. 그리고 주루 가치가 상위 1%예요. 네, 91%.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수비에 있어서도 이정우 선수는 KBO 대표적인 또 이제 수비수였으니까 미국에서도 뭐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비와 주루 관련된 지표도 좋은 지표가 많습니다. 사실 수비에서는 그 OAA라는 지표를 그렇죠.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이제 플러스 1을 기록하고 있고 기대 수비 성공률, 그러니까 타구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기대 수비 성공률보다 실제 수비 성공률이 2% 높은 97%입니다. 이정우 선수. 그래서 수비에서도 충분히 근데 아직 뭐
송구로 잡아내는 모습은 없지만 네. 뭐 저희 KBO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모습들. 주루 저는 특히 이 주루가 정말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이 선수가 발로 장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를 장타로 그렇죠. 만들고 그리고 단타로 진루할 거를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맞아요. 그 그렇죠. 한 능력들. 배스를 더 가는 쉽게 네, 얘기해서. 그래서 예. 실제로 그 추가 진루 시도를 한 게 11개. 그래서 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지금 현재 네. 녹화일 기준으로 전체 1등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11베이스를 더 네, 갔다는. 그러니까 안타를 장타로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는 그러니까 합쳐서. 시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단타로 끝날 법한 아. 타구들. 네. 그래서 지난주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 그런 모습이 실제로 2루타로 만들어냈던 맞아요. 경우도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3루 땅볼 나왔을 음. 때 빠른 스타트로 이제 홈으로 들어왔던 그렇죠.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게 그 추가 진루, 그러니까 장타로 추가 진루를 시도했던 게 작년 이 부분 1위가 누구냐면 캔자스시 바비트 주니어가 106번입니다. 그래서 근데 바비 주니어는요. 이게 어느 정도 왜 이게 대단하고 말씀드리냐면 엘리트 스피드라 그러거든요. 네. 1초에 30비트 가는 엘리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작년 순위는 바비트 주니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달리기 속도가 다르죠. 이게 땅 하면은 바비트 주니어 이미 그렇죠. 들어와 있겠죠. 네. 근데 이정우 선수 전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 능력이 정말 좋다. 그래서 우익수 뭐 이래서 외야수들의 수비 동작이라든가 뭐 어깨 사전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충분히 내가 진로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도루 같은 데도 3루 도루도 한 번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물론 전력 분석에도 도움을 많이 줬겠지만 본인이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3루 도루에 들어가는 모습들 그때 브라이스 밀러 선수였는데 그 선수 상대로 3루 도루 들어가는 모습들 같은 것도 주루에서도 충분히 이정우 선수 공수주루 다 갖춘 선수다.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정우 선수는 항상 덕아웃에 있을 때도 보면 뭐 여러 선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개는 선수들이 자기 타석 치고 나오면 그렇죠. 뭐 약간 수다도 떨고, 네, 수다도 떨고 네. 아쉽다고 뒤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정우 선수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경기 계속 바라보는 경우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항상 본인이 뭐 덕아웃에 있을 때도 많죠. 네. 상대 투수, 상대 야수들 움직임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경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물론 저희가 공격이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 좋은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뭐 국내외 막론하고 외야수 중에서 중견수가 가장 수비 범위도 넓어야 되고 그렇죠. 예, 부담이 많이 가는 자리잖아요. 게다가 메이저리그 구장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구장보다 큽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중견수가 커버를 해야 되는 본인의 영역 자체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한장희 캐스터 얘기하신 것처럼 수비 실제 상위 79%다.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비 때문에 부상도 당했습니다만 맞아요. 그 전에 타구 판단 잘못해서 실체성 플레이도 보여주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올해는 지금 정반대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공격점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런 부분에서도 더 인정을 저는 고르게 잘하는 선수로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네. 이정우 선수가 특히 이제 그 올해 뭐 인터뷰 때마다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데 재활 트레이너들, 뭐 메디컬 담당했던 네. 그 샌프란시스코의 네. 담당 부서들 굉장한 고마움을 막 표현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재활에 돌아온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네.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매번 인터뷰 때마다 밝히는데 꼭 얘기하죠. 이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인성이기도 하고 네. 또 사실 그거 뭐 그냥 말로 한마디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쪽에서도 좀 정말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흔히 지나칠 수 있고 사실 메이저리그 것들 아시잖아요. 대우 자체가 다르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흔해요. 네. 흔한데 그런 부분에서 짓게 되면은 팀에서 아무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선한 영향력. 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오타니 오죽하면 뭐 실력이 뛰어나지만은 인성까지 갖췄다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를 싫어할 선수, 팬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구단에서도 그렇고 그런 또 선수를 결국은 구단에서 팀의 간판으로 미는 게 잘한다고 물론 되면도 좋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있다면 팀에서는 이 선수를 프랜차이즈 스타로 안 밀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아니 뭐 이정우 선수 계속 잘해서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 장타 한 50개 정도만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MLB 아이콘 뭐 여러 선수 있습니다. 뭐 오타니 아닙니까? 네. 오타니와 견줄 수 있는 오. 그런 아. 선수가. 그래서 그랬으면 6월달에 네. 다저스를 처음 만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동경을 멈춥시다를 지금 동경을 준비하고 멈춥시다. 어. 예. 동경하지 맙시다. 예, 아. 동경을 멈춥시다. 어깨를 나란히 합시다. 나란히 아. 합시다. 예. 오타니가 그때 선발 투수로 딱 나와서 음. 예, 이정우 선수가 뭔가 좀 보여주고 음. 또 이제 그쯤에 뭔가 우리도 에런 저지처럼 대한민국 WBC 대표팀 캡틴 그렇지. 딱 이정후 이렇게 발표. 발표해주고 음.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음. 좀 혼자 또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아 이정우 선수의 활약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 가는 줄 네. 모르겠어요. 예, 이정우 선수의 이 활약이 시즌 내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다음 MLBQ 시간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지켜볼 수 있는 소재로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우 선수의 활약상 MLBQ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